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삶의 본질을 발견하라. 주제는 이렇지만 사실은 코치님들께서 코칭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감동을 해서 코치님의 이름을 더 알리고 명성을 얻으시고 코치님이 계셔도 고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만든 것이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이 고객이 감동하는 3단계 코칭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CMOE와 함께 하고 있고요. 20년 동안 코칭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코칭에 대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코칭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랬던 세월이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제가 코칭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봐왔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고객도 그렇고 코치님 자신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만 우리가 다루게 되어도 많은 문제들이 또는 삶에서 찾고자 하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나눴습니다. 코칭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고객이 찾아오는 코칭이 되기 위해서 1단계 먼저 삶에 대한 이해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삶도 이해하고 코치님 자신의 삶도 이해하고 또는 우리 전반적인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삶에는 어떤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그 본질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건가를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삶의 본질과 일치하는 자기 자신의 라이프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깊이 있는 라이프 디자인은 아니고요. 단지 본질과 일치하도록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또는 코치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특히 주목해 봐야 할 문제는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칭은 주로 라이프 코칭인데요. 코칭에서 주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죠. 성장에 대한 거, 목표에 대한 거, 변화에 대한 거, 또는 자기 장점 찾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때에 따라서는 어린 고객들에게는 멘토링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복잡한 내용들을 좀 단순화시켜 보면 어떨까? 단순화시키는 것이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코칭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여러 가지 유명한 인용문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볼 수 없다면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 복잡한 코칭 주제에 연관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삶의 수레바퀴, Wheel of Life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네 가지로
단순화시켜 보았습니다. 첫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고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또 고객과의 대화 속에서 고객의 삶을 이해를 한다면 고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직업이 무엇인가, 일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건가, 또 고객은 어떤 놀이를 가지고 있는 건가, 취미는 무엇인가, 여가는 어떻게 보내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삶 속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가 삶을 사는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항상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행복 지수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또 중요한 부분은 고객은 어떻게 지금 개발하고 있나,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성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는 재무적 성장, 비재무적 성장, 이런 것들이 개발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은 다 이 네 가지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객의 삶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코치의 코칭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우리의 삶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일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가 참 궁금한 주제입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삶의 질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19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10점 만점에 6.1입니다. 이 점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것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한 삶이라고 볼 수 없다. 무엇인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금년의 한 조사입니다. 조선일보사에서 5월경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6.4%가 만족스럽답니다. 절반 조금 넘는 퍼센티지인데요. 43.6%는 직장 생활이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이것도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는 데에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였는데요. 비전을 느끼지 못하겠다. 또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것은 관계 문제겠죠. 비전 문제는 일 문제고요. 우리 삶 속에서 다 일어나는 그 문제들입니다. 왜 일 속에서도 우리는 불만족이 많은 걸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중소기업 CEO를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 CEO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쭉 성장을 했는데요. 그는 부모님들이 하도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6.25를 지나면서 부모님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어렵게 살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쭉 지켜본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도 부자가 돼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중견기업에 들어갔습니다. IT 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좀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할 기회를 갖고 있다가 드디어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가 IT 기술에 관한 한 뭔가를 창의적인 것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회사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몇 년 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리 나쁘지 않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했지만 꾸준히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자기는 현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수백억 자산가가 된 거죠. 그리고 슈퍼리치가 된 겁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움직일 수 있고 좋은 물건을 사고 가족들도 부유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꿈을 이루었으니까 만족스러운 삶이 될 텐데 의외로 그는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6.0밖에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삶의 만족도가 6.0입니까? 했더니 잠시 자기는 매우 만족했답니다. 불과 몇 달 동안은 즐겁고 기쁘고 이게 꿈이 이루어진 건가 너무 행복했고 했지만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자꾸만 허탈해지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그 다음엔 뭐지? 굉장히 지루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정도로 자기의 삶은 옛날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업을 해서 열심히 회사를 경영할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게 바쁘게 살아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지만 일단 자기는 부자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현재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만족도가 6.1, 6.0밖에 안 되는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일에서도 반이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만족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코치님들의 역할은 또 저 자신의 역할은 우리 고객이 무엇인가 빠뜨리고 있고 무엇인가 놓치고 있고 무엇인가 결여된 것을 찾는 것이 코칭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수레바퀴 속 가운데에 있는 바로 저 물음표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는 것이 오늘의 일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이야말로 우리 전체 삶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자동차에 있는 엔진처럼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본질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삶의 만족도가 6.0, 60% 안팎의 만족도밖에 유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본질을 발견하는 것. 1단계를 지나서 이제 2단계에서는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고민을 해야 살 가치가 있다. 바로 소크라테스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또는 우리 삶의 본질을 찾는 것을 고민하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2500년 전에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아라. 우리 삶의 본질을 찾을 때에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나? 나는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고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치님들이 돕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고객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죠. 2단계에서는 본질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 3단계에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본질과 일치하는 우리 삶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3단계입니다.
가운데 P를 집어넣습니다. 빅P. 이 빅P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입니다. purpose. 이 목적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목적이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만족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못 미치고 있는 거죠. 행복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코치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고객이 감동하고 고객이 찾아오는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혹은 사람마다,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아마 이 목적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적은 삶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나침반과 같은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고 존재 이유이다 하는 것이죠. 큰 방향입니다. 사람이 살려고 한다면 현재 일에만 집중하고 현재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무엇을 지향해서 사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미처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 자신보다 위대한 무언가를 이끄는 가치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두뇌 속에 있고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깨달아야 할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달라이 라마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나 자신의 삶 이상인 것이죠.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네 가지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고 본질은 목적이고 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 세계를 위한 것, 인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의 릭 워렌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몇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대 전 세계에서 알려진 작가로서 유명해졌습니다. 거의 3천만 부라고 하는 책을 사람들은 읽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즉 목적을 다루는 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목적을 이분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목적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감동을 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고 자고 이런 것이 삶의 전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이분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본다면 몇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목적이 없는 삶에서는 6.0이라면 만일에 목적 있는 삶으로 변한다면 6.0에서 4.0을 삶의 목적이라고 보고 10.0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목적이 없는 삶이 목적이 있는 삶으로 변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를 극복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삶에서는 다릅니다. 이 장애를 극복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잠재력 개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코칭의 철학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재력은 그냥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잠재력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잠재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쩌면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잠재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도 모르고 있던 잠재력이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코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코치님의 질문과 코치님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 고객은 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은 목적입니다. 본질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 속에서 정체성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삶 속에서는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분명합니다. 내적 동기는 어떨까요? 내적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 속에서는 내적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실현해야 되니까요. 또 삶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물론 가치관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 속에서는 가치관이 약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삶 속에서는 가치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매우 명확한 삶의 기준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몸에 내재하고 있는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삶의 목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3만 년에서 4만 년 전 우리 인류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조상이 있습니다. 한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들은 3만 8천 년 전에 멸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는 계속해서 생존해서 오늘 우리 현대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을까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 변화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빙하기였거든요. 또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적응의 문제가 있어서, 또는 식량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안데르탈인들은 체격이 좋았고요. 사냥을 하기 위한 도구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냥을 너무 잘했어요. 오로지 그들은 팀워크를 해서 함께 모여서 사나운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으로 그날 생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었고 단지 사냥만 잘해서 그날 먹고 사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서히 평균 수명도 짧아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면서 서서히 그들은 멸종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생존 문제는 물론 당연히 해결했지만 그 이상의 것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 산다는 것의 의미, 우리 산다는 것의 목적,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 1994년도에 프랑스 남부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발견이 있었습니다. 소베 동굴이라고 불리우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소베라고 하는 것은 그 동굴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 동굴 안에는 3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들이 그린 벽화들이 수백 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3만 년 전 빙하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솜씨라고 믿기에는 매우 어려운 솜씨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그 그림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은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분석한 결과, 그림의 내용을 분석하는 결과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다양한 동물들과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 수 있을까? 함께 오랫동안 조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그림 속에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호모사피엔스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왜 사는가를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사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의 본질은 그럼 무엇인가? 그 본질은 바로 자기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하고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객이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적을 쓰는 것이죠.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 쓴 목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수첩에 적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길면은 복잡하니까 짤막하게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아주 간단 명료한 목적문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목적문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BTS의 목적입니다. 또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세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또는 그의 기업의 목적하고도 일치합니다. 전 세계인이 연결이 되고 전 세계인이 연결이 됐을 때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됐을 때 평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일을 안 해도 돼요. 마크 저커버그는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 만든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는 자기 회사의 경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목적 세대다. 밀레니얼 세대는 목적을 갈구하는 세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많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84%가 목적 있는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계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2030 세대에게 목적 세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유럽은 어떨까요?
동양의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삶의 목적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도 또는 2030 세대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목적을 추구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적 세대에 속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 고객을 돕기 위해서 목적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일을 하는가? 또 보수를 받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거는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또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헌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다 보면 우리 고객님은 반드시 본인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10명 중에 9분은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몰라요. 근데 우리 코치님들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던져서 고객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돕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목적 찾기의 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러한 방법도 고안해낸 것인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일이 있고 또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보수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세상에서 원하는 일이 있다면 이 네 가지가 만나는 곳에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시작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만약에 이미 고객이 정했다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목적이 실현되었을 때의 자신의 삶의 이미지를 그린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이미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때의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시각화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고객을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달성할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자신이 변화해야 할 생각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어떤 마인드셋과 스킬셋을 개발하고 싶은가요? 이런 것들이 이미 목적문을 만들어 오신 고객에 대한 질문이고 목적은 실행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적문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라이프 디자인은 삶의 4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삶과 이 본질이 목적이라면 그것과 일치하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노래에서는 정기적으로 하시고 싶은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과 연관되는 여가를 가지고 싶습니까? 라든가 어떤 가족관계, 어떤 부부관계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장을 하고 싶습니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라이프 디자인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이 매우 가치가 있고 한 번뿐인 삶이고 인생은 어찌 보면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목적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허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본질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좋은 코칭을 하시기를 바라고 고객이 감동해서 코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코칭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